동물과 관련된 책만 내고 숲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재생 종이로만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동물이 있을 때는 동물의 목소리를 대신해 마이크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공원의 침팬지 광복이와 관순이가 인도네시아로 반출될 뻔했을 때 집회를 열어 이를 막기도 했죠. 동물책 전문 출판사 책공장 더불어 김보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동물책만 출간하는 1인 출판사 책공장 더불어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국내 유일한 출판사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첫 반려견 때문인데요. 덕분인데요.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1993년생이었어요. 근데 그 녀석이 10살쯤 되었을 때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어요. 동물들은 우리랑 삶의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당시 한국에는 도움을 받을 책이 없어서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해서 읽었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이런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싶어서 출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출판사 이름에 더불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공장 더불어가 지향하는 바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동물과 살면서 배운 게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인간과 동물은 다르지 않다. 동물과의 관계에 도덕적 의무를 다하자.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명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저한테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인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은 갖고 있습니다. 책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동물 덕분에 삶이 바뀌었으니까 동물 편에서 그들의 마이크가 되기로 했습니다. 네, 책을 만드실 때 숲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재생 종이로만 출판한다는 점도 굉장히 네네. 독특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창업 초기부터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책에 재생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행본용 재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사고를 좀 많이 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재생지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는 인간이 쓰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2초마다 축구장 면적의 숲이 사라지거든요. 이제 숲이 사라지면 그 안에 사는 동물들도 그렇죠.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집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동물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첫 책을 내고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책을 만들 때와 지금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이 달라졌죠. 예. 제일 하나로 꼽으라면 언어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도둑고양이는 길고양이가 되었고 네. 애완동물은 반려동물이 되었잖아요.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전히 동물들은 버려지고 학대당하고 죽어나가지만 이런 언어 충돌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단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대형 동물단체들만 있었던 그때에 비해서 실험동물, 농장동물, 동물 정책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전문단체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동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는 거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반면에 달라지지 않은 점도 있죠. 달라지지 않다기보다 더 나빠진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동물 관련 산업은 조금 좀 악랄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생산 판매업은 물건을 찍어내듯이 개, 고양이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반면에 유기동물 입양은 2021년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고작 8.8%예요. 그러니까 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강아지 공장, 경매장, 펫샵으로 이루어진 어떤 동물학대 카르텔? 이건 조금 더 공고해지는 반면에 유기동물 입양은 제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개식용 문제는 여전히 좀 심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형 식용견 공장이 존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요. 네. 매년 200만 마리의 개가 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다가 동물학대에 가까운 방법으로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식용견과 반려견은 다르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둘은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이제 책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또 나름 아픈 손가락인 책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000년 이후에 구제형, 조류독감 같은 가축 전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땅에 묻힌 동물이 1억 마리가 지금은 훌쩍 넘고 네. 있어요. 못다는 동물들이 살처분돼서 묻힌 매몰지를 기록한 책인데요. 매몰지는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과연 땅은 온전하게 3년 만에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동물 대량 살처분은 합당한 걸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묻는 책입니다. 떠난 동물들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운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은 책이라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픈 손가락은 홍보를 못하는 작은 출판사는 아픈 손가락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게 우리 작은 출판사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네. 네, 책을 만드는 일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지난 4월이에요. 서울대공원의 광복이 관순이 네. 우리 해외로 반출될 뻔했는데 이때 반출을 막는 집회를 여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집회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복이 관순이거든요. 걔네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체험동물원으로 반출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체험동물원은 관람객이 동물을 만지고 직접 먹이를 주고 이게 이런 식의 행동이 야생동물의 습성을 무시하는 오락 공간이 되는 네. 거거든요. 특히 광복이 관순이가 가는 그곳은 사자에게 진정제를 먹여서 관람객들이랑 사진 찍기를 할 정도로 네. 좀 국제적인 많은 단체들이 여기는 동물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관람을 하러 가지 말라고 요청할 정도의 그런 동물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물원 동물에 대한 책을 꽤 여러 권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공포육이라든가 개체수 조절이라든가 동물 거래 업체를 통한 거래 문제 등 이런 것이 저한테는 조금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덜컥 집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덜컥 집회 신고를 하고 지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주 빠짐없이 집회를 해왔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첫 집회 때 출판사 계정에 올린 글을 보고 30명이 넘는 분들이 대공원에 모였었거든요. 사람들은 되게 결연했고요. 집회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 집회는 예전처럼 계속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동물원을 운영하고 싶은 동물원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와 동물권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싸움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여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들, 전속 사진 작가를 자처하신 분들, 광복이 관순이 그림을 그려오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셨고 그분들 덕분에 13번의 집회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혼자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같이 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 네. 광복이랑 관순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체험 동물원으로 보내려는 반출 계획은 완전히 접힌 거고요.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동물원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동물단체랑 동물원이 동물을 반출 반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함께 만들고 있어요. 서울동물원은 예전에 국내의 체험동물원으로도 동물을 반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동물권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동물권 운동은 진짜 짧은 기간에 큰 진전을 이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보시면 동물학대 사건은 정말 잔인해지는데 실형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동물의 법적 지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동물보호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요. 민법은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랑 광복이 관순이처럼 갇힌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동물원 수족관법 전면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개식용 증식 논의는 무기한 연장되어서 좀 참담한 심정이거든요. 근데 법은 세상을 정말 빠르게 바꿉니다. 2018년 영국에서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 관련 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바꿨거든요. 근데 그해 바로 유기동물이 급감을 했어요.
네. 우리 21세기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폴 파머는요. 어떤 생명은 덜 중요하다는 생각이 악의 근원이다.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덜 중요한 생명은 없겠죠. 네. 우리 책 한 권이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